안녕하세요. 자, 잘 쉬고 오셨죠? 네. 잘 쉬고 왔다. 일단 저는 예상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거, 공지해드린 거와 같이 이번 시간에는 우리 파트 4가 전체 환기였어요. 전체 환기. 환기를 시작하면서 약간 식들이 막 나오죠. 네, 식들이 나옵니다. 그런 식들을 또, 이거 뭐, 어려운데 힘들어 할 수 있죠. 그래서 내가 식을 이해를 잘 못하겠어. 인정할 수 있죠. 이해합니다. 저 이해할 수 있어요. 괜찮아. 뭐, 그 정도. 아무렇지 않죠. 괜찮아요. 그런데, 모르겠어 하고 덮었어. 그러면 여러분 진짜 멀어지는 거예요. 그게 너무 염려스러우니까 이렇게 식만 정리했습니다. 식만 정리해서 한 분량은 A4지로 한 6페이지 정도 되는데요. 뭐 비중 구하는 거, 비최적하는 거 이렇게 다 친절하게 여러분들 알아보기 쉽게 여기서를 다 넣어놨어요. 여기서 Q 우리가 뭐 알고 모르고 Q 모르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혹시나 갑자기 툭 튀어나와서 이거 보시는 분들이 있거나 내가 아무리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기억이 잘 안 나요. Q 모르겠어요. P 모르겠어요. T 모르겠어요. 그런 분도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알아보기 쉽게 친절하게 다 여기서를 붙여놨으니까 눈으로 눈도장들을 찍으시라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 식에 관계된 문제를 풀어보면은 요 식을 적용시켜서 문제를 풀겠죠. 풀게 된다고 했을 때 여러분이 푸나요? 아니죠. 계산기로. 자, 우리가 지금 예를 들어서 유량 보정을 하기 위해서 얘가 필요하다. 그죠? 근데 우리는 얘 값도 알고 있고, 얘 값도 알고 있고, 얘 값도 알고 있고, 얘 값도 알고 있고, 얘 값도 알고 있으면, 그죠? 먼저 Q1 값 알고, 그다음 계산기에 여기에 누르고, 그 다음에 계산기에 얘 누르고, 분수 누르고, 분수 누르면 분수 뜨죠? 이렇게 깜빡해서 깜빡하면 괄호 하나 누르고, 273 플러스 누르고, T2 값 있을 거잖아. T2 값 넣고, 뭐, 이걸 A라고 합시다. 갈로 열고 P2 값. 밑에 마찬가지. 넌 하면 얘 나오는 거잖아. 여러분들이 우리 공학에서는 있잖아요. 굳이 연필로 막 그려가면서 쓸 필요 없다고. 계산기 여러분 다 있잖아. 계산기를 하시라고. 자, 여하간 이 설명을 왜 드리냐면은 여기서를 넣어놨으니까 좀 혼자서도 공부하실 수 있다. 보실 수 있다. 그죠? 자,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맨 처음에 사실은 요런 거 한 문제씩 딱 풀면서 문제 한번 딱 풀어보면 좋은데 문제는 문제 푸는 시간에 풀으래요. 좀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룰인가 이게 뭐 규칙인가 그런 게 있나 봐요. 저는 사실 요거 하나 있으면 우리가 섭씨를 화씨를 어떻게 바꾸는지, 화씨를 섭씨를 어떻게 바꾸는지, 섭씨를 켈빈 온도로 어떻게 바꾸는지, 화씨를 켈빈 온도로 어떻게 바꾸는지 뭐 요런 거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하지 말래. 그냥 이론만 하래. 이론 다 끝나고 나서 문제풀이 하래. 어떻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옆에서 바로 한번 해보고 싶은데 그렇게 하면 안 된대요. 자, 먼저 온도입니다. 온도 템퍼처라고 하죠. 대개 온도는 절대 온도는 대문자 T를 많이 쓰고요. 기본 온도는 소문자 T 나왔다 그러면 온도구나 생각하면 되죠. 웬만한 건 다 온도는 T로. 자, 섭씨는 0도부터 100도까지를 100분율로 해. 100으로 쪼개서 0도는 물이 어는 시작부터 100도는 물이 끓는 시작부터 그래서 나눴어요. 그래서 요게 섭씨다.
표시할 때는 섭씨, 씨, 씨를 쓴다. 섭씨. 요거를 화씨로 바꾸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화씨도 있죠, 화씨. 화씨. 우리나라 아시아권이나 대개적으로는 이제 섭씨를 씁니다. 그런데 남미권, 북미권 있죠. 북미권에서는 미국, 뭐 캐나다 이쪽 북미권에서는 화씨를 써요, 화씨를. 그래서 화씨도 알아야 된다. 섭씨만 알았으면 좋겠지만 화씨도 알아야 된다. 그리고 절대 온도도 당연히 알아야 된다. 당연히. 자, 섭씨는 9분의 5, 화씨 온도 마이너스 32. 그거 어렵지 않다. 왜? 얘랑 섭씨랑 화씨랑 바꿔서 쓰면 되니까. 섭씨는 9분의 5 마이너스 화씨 온도 32. 32 마이너스 화씨 온도. 화씨는 반대로 5분의 9 곱하기 섭씨 온도 플러스 32. 그죠? 이거를 우리 바닥에서는 약간 상식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는데 처음 보시는 분들은 상식적이지 않겠죠. 근데 매번 하다 보면 상식이 되죠. 상식이라는 게 별거예요. 내가 알고 다른 사람이 알면 상식. 특정 분야의 사람들만 알면 전문 지식. 그죠? 근데 우리 바닥에서는 이게 상식이고 외부에서 봤을 때는 이게 전문 지식이 됩니다. 그죠? 절대 온도 K, 켈빈 온도죠. 켈빈 온도. 273 플러스 섭씨에다가 하는 겁니다. 섭씨에다가. 처음 잘 모르겠다. 처음 본다. 그렇지 않죠. 어제도 뭐 어제란다. 그 전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요 스튜디오 안에 책상 의자가 둘, 넷, 여섯, 여덟 개 있습니다. 요거 처음 본다. 제 수업 다 이만큼 150강, 160강 넘게 듣고 여기까지 왔는데 요거 모르겠다. 요리로 오시라고. 같이 공부하시자고. 같이 공부하시고. 랭킹 온도. 랭킹 온도. 요거는 화씨 온도가 절대 온도로 갈 때. 밀도. 쓸 때는 P처럼 보이지만 P가 아니고 로우입니다. 로우. 용어 정리도 좀 하고 지나가야 되는데 글자가 이렇지. 로우. 글자가 용어 정리도 제대로 안 되고 그럴 수 있죠. 하지만 괜찮죠. 문제만 잘 풀면 되죠. 로우입니다. 밀도.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에요. 부피분의 질량. 그렇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밀도라는 게 뭐예요? 아침에 지하철을 타고 출근할 때 지하철에 사람이 많아요? 안 많아요? 가득 있죠. 그 밀도가 높아요? 낮아요? 밀도가 높다고 하죠. 그러면 지하철 내, 그죠? 지하철 내에 사람들이 이렇게 밀도가 높지. 빡빡하게 들어있는. 밀도가 높다. 그러면 당연히 부피분의 질량이지. 질량을 부피로 나눴을 거잖아. 이 부피가 만약에 100루베인데 100루베다. 그럼 질량이 있을 거잖아. 질량이 100루베다. 100루베다. 그러면 어떻게? 100kg이다. 100루베면 100톤이다. 그죠? 100톤이다. 100톤이다. 꽉 찼다.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빠이야, 이빠이. 그냥. 짬이 없어. 그 밀도가 높다. 그게
부피분의 질량이다. 질량에서 질량 나누기 부피하면 밀도가 나오는 거라고. 이거를 이해를 하면 좋은데 이걸 어떻게 이해를 시켜드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는. 왜냐하면 이거는 그냥 부피, 질량, 밀도하면은 질량 나누기 부피하면 나오는구나. 질량하고 부피 가지고 그렇잖아요. 밀도를 나타낼 수 있겠구나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네. 어떻게 쓸 거냐면은 그램에 센티미터 세제곱을 쓰든가 세제곱 센티미터를 쓰든가 킬로그램에 세제곱미터를 쓰든가. 그런데 여기서 하나 우리가 좀 쉽게 넘어가면 안 되는 게 뭐냐면은 일기압. 우리는 지금 대기는 일기압 상태 있죠. 우리 일기압 상태. 물속에 들어가거나 하늘 위로 산 위로 올라가지 않는 이상은 기압이 일기압입니다. 온도에 따라서 밀도가 달라지네. 그죠? 온도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액체하고 기체하고 온도에 따라서 밀도가 달라진다. 그죠? 어떻게 달라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액체 한번 생각해 보고 기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온도가 낮다. 온도가 낮으면 액체는 어떻게? 부피가 커지죠. 커집니다. 기체는 부피가 작아집니다. 요거 암기하기 어려워요. 자, 여기 페트병에 물 한 병이 있는데요. 물 한 병이 있는데 얘를 얽었어. 부피가 늘어나죠. 병이 깨지기도 하고 쇠파이프가 부러지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 터지기도 하고 겨울에 보면. 왜? 액체는 온도가 내려가면은 부피가 커지더라. 기체는 온도가 내려가면 작아지더라. 그러면 반대로 온도가 올라가면 액체는 작아지더라. 기체는 커지더라. 요거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봤더니 자 1기압 1ATM은 우리가 통상 기압이라서 1ATM 오케이 이해했어. 이해가 됐는데 온도에 따라서 0도냐 21도냐 25도냐에 따라서 공기의 밀도가 달라지더라. 요 정도는 문제를 대개 보면은 제시해 주죠. 참 친절하게도 이렇게 제시해 주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요 정도는 알고 있자. 0도씨 1기압일 때는 1293, 21도 1기압일 때는 1203. 요 정도는 좀 알고 있자. 상식적으로. 우리 그래도 적어도 위생기사 정도 된다 그러면, 위생기사, 산업기사 정도 된다 그러면 요것 정도는 머릿속에 암기하고 있자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보세요. 0도씨와 21도씨의 공기 밀도가 다르더라. 밀도가 다르더라. 자, 비중량. 이것도 또 용어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R처럼 보이지만 R이 아닌 감마입니다. 감마. 예. 감마. 우리 X선, 감마선, 베타선, 알파선, 중성자 배웠죠? 이게 뭐라고? 전리방사선. 여기서부터 투과율이 좋은 순서대로. 여기가 투과율이 제일 좋다. 그 다음에 X선, 감마선이 두 번째 좋다. 세 번째 베타선이다. 네 번째 알파선이다. 그죠? 그래서 우리 통상
엑스레이 찍을 때 얘로 찍죠. 중성자는 안 되니까. 뭐 감마 하다가 어떻게 이까지 와버렸죠? 자, 비중량은 부피분의 중량이다. 중량. 당연히 그램 폴스 GF가 들어가고요. 세제곱 킬로그램 루베. 당연히 0도씨 1기압일 때 공기 비중은 동일한 1293입니다. 이거 죽도록 할 겁니다. 0도씨 1기압, 21도씨 1기압 이런 거요. 1293. 자, 밀도 보정. 비중량 보정. 비중량 계산하는 것도 우리 잠깐만 위에 한번 보고 갈까요? 밀도하고 비중량하고, 밀도는 여러분 질량 가지고 하면 질량. 그죠? 부피는 똑같고, 비중량은 무게, 중량이라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무거운지 중량을 재본다 하잖아요. 중량을 보는 거예요. 이게 비중량. 헷갈리지 마시길. 밀도랑 부피의 질량하고 부피의 중량하고, 비중량은 당연히 중량이겠죠. 자, 밀도 비중량을 보정해야 됩니다. 보정. 밀도 비중량 보정 개수는 당연히 온도에 따라 차이 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걸 쓴다? 켈빈 온도에 전 온도와 나중 온도를 쓰자. 그리고 압력도 처음 압력분의 나중 압력을 쓰자. 요게 비중량 보정 개수예요. 비중량 보정 개수. 분명히 요것만 알고 있으면 있잖아요. 문제가 이렇게 뭐 종장장장장 나와서 T1은 뭐 처음 온도는 몇 도, 뭐 25도, 나중 온도는 뭐 18도, 처음 압력은 뭐 30 psi, 뭐 나중 압력은 봤더니 뭐 25 psi, 뭐 이렇게 막 나왔을 거라고. 그러면 이것이 그대로 놓아서 하시라고. 계산기 있잖아, 계산기로. 우리에게는 훌륭한 계산기님이 하나씩 다 있죠. 계산기님이 만약에 안 계신 분들은 우리가 쓰는 이제 시험장에 고사장에 가지고 갈 수 있는 계산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계산기 수업 한번 들어보시면 나올 건데요. 그 계산기 구매를 하셔서, 왜냐하면 그 평생 씁니다. 평생. 그러니까 항상 저희는 뭐, 왜냐하면 그게 없으면 이걸 어떻게 빡세게 손으로 계산하고 있을 거냐고. 솔직히 여러분, 플러스부터 해야 되는지, 나누기부터 해야 되는지, 곱하기부터 해야 되는지 모르잖아. 왜? 공부를 하셔야지. 그런데 그런 거 하실 필요 없다고. 그냥 요 순서대로 갈로 열고 273 플러스 T1 거 값 넣고, 갈로 닫고, 갈로 열고 P1, P2 거 값 넣고, 이렇게 하시라고. 그냥 곱하기부터 먼저 합니까? 갈로 안에 있는 것부터 먼저 합니까? 밖에 붙어 있는, 고등학생이 아니잖아. 그냥 계산기로 요거 그대로 딱 입력만 하시라고. 입력만. 그러면 답이 밀도 보정 개수라고 딱 나올 테니까. 이거를 이거 두 개 곱하기 하는지 나누기 하는지, 갈로 안에 아무것도 없다고 이걸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더합니까 뺍니까, 이런 거 하지 말라고. 그냥 계산기로 하시라고. 계산기로. 뭐 또 아는 척 한다고 갈로와 갈로 사이에는 곱하기가 있잖아요. 그런 거 하지 마시라고. 그냥 계산기로 하시라고. 그런 거 하는 시간에. 우리에겐 훌륭한 계산기님이 계시니까 계산기로 그냥 딱 누르면 다 나와요. 뭐 계산하고 말고 뭐 노트 연습장에 적고 말고 할 필요가 없다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계산기 사용하는 방법을 숙지하시는 게 좋겠다. 숙지할 게 뭐 있어. 그냥
이렇게 되면은 분수면 이렇게 되는 그림 누르면 돼요. 그림 누르면 돼요. 그러니까 커서가 깜빡깜빡깜빡 할 거라고. 그러면 갈로도 있어요. 갈로 이렇게 누르고 273 플러스 T1에 값 넣고 갈로 닫고 또 갈로 열고 P2에 값 넣고 갈로 닫고 그러면은 이렇게 생긴 방향타가 있어요. 그걸 아래쪽으로 누르면 밑으로 보면 얘가 또 깜빡깜빡 할 거라고. 그럼 다시 갈로 열고 273 플러스 누르고 T2 값 넣고 갈로 닫고 그리고 다시 갈로 열고 P1 값 넣고 P2 갈로 닫고 넌 누르면 나온다고. 근데 요거만이 헷갈리는 요거만이. T1이 위에 있는지 T2가 밑에 있는지. 그래서 저는 어떻게 기억하냐면은 밀량 보정 개수는 1, 2. 1, 2. 분자는 1, 2. 분자에서 1, 2. 그리고 분모는 반대로 적어줘요. 반대로. 분자에서 1, 2 하고 밀도 보정 개수 할 때 분자에서 1, 2 하고 분모에서는 반대로 적어주자. 그죠? 분자에서 1, 2 하고 1, 2 하고 분자에서 1 밑에는 2, 2, 1으로 바꿔주자. 요거 헷갈리지 마시길. 자, 그 다음에 보정된 밀도 비중량은 보정 전에 밀도, 그죠? 곱하기 밀도 보정 개수를 하자. 그죠? 또 여기서 친절하게 보세요. 여기서 다 넣어드립니다. 그죠? T1은 무조건 여러분, 뭐 T가 됐든, P가 됐든, 뭐 D가 됐든, R이 됐든, 뭐 K가 됐든, 뭐가 됐든 있잖아요. 1, 뭐 2 있잖아요. 1 처음에 온도. 처음에 값. 2는 나중값입니다. 나중값. 1, 2, 3, 4, 5, 6 쭉 가다가 N은 전체. 그죠? 이 순서입니다. 뭐 1이 뭔지 2가 뭔지 이거 뭐 아래첨자로 2가 있다고 이게 뭐지? 이거 하지 마시라고. 나중값이구나 생각하면 돼. 나중값. 이런 것까지 설명해 드려야 되나요, 혹시? 그죠? 그런 것까지 설명하면 안 되죠. 이런까지 설명하면 우리 시간이 너무 아깝죠. 네, 너무 아깝습니다. 자, 비중 한번 봅시다. 비중. 비중도, 비중이 있다, 뭐 이런 거 좀 들어본다, 그죠? 비중은 S로 표현해요, S로. 자, 비중이 뭔가 봤더니, 표준 물질의 밀도. 분의 대상 물질의 밀도예요, 밀도. 우리 밀도 구하는 거는 다 알죠? 자, 기체는 0도씨 1기압일 때 1293 죽도록 한다 그랬죠? 1293. 예. 그런데 고체나 액체는 4도씨 1기압일 때 물밀도의 약 1600, 1톤입니다. 1톤. 요걸 표준 물질로 처리합니다. 그래서 표준 물질의 밀도라 하면 뭐냐 하면 그 대상 물질이 기체라고 했을 때는 표준 물질을 얘를 써야 된다. 이 말이야, 이 말. 0도씨 1기압. 요게 기체의 표준 물질이다. 하나를 알면 두 개를 알. 우리는 1293 기체 0도씨 1기압의 기체 공기 밀도인데 요거를 앞에서 하고 왔는데 알고 봤더니 이게 표준 물질이네. 표준 물질의 밀도네. 한 개를 알면서 두 개를 해결할 수 있는. 이해되죠? 자, 그럴 때 비중은 표준 물질의 분자량 분의 대상 물질의 분자량으로도 된다. 분자량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대개 통상 위생에서는 우리 위생기사, 산업기사에서는 이게 주어집니다. 그죠? 톨루엔 분자량, 벤젠의 분자량 주어지죠? 주어집니다. 그거 주어진 것 가지고 하면 되지. 우리가 이 분자량까지 다 알아야 돼요. 어째야 돼요? 안 해도 되죠. 친절하게 우리 선생님께서는
선생님들은 여러분들이 암기 실력을 딸리는지 어떻게 다 이해하시고 이 분자량들을 친절하게 문제에 다 넣어주십니다. 넣어주세요. 그래도 적어도 벤젠, 톨루엔 한 몇 가지 정도는 좀 기억하고 있으면 좋죠. 또 여러분들이 만약에 기사시험에 합격을 하고 산업기사 시험에 합격을 하고 현장에 배치나 배속을 받았어요. 그죠? 취업을 하셔가지고 축하해야 될 일이죠. 배속을 받는데 우리 작업장에서 쓰고 있는 유해 화학 물질이나 VOCs 같은 유기용제 같은 것들을 알고 있는 게 좋죠. 왜? 그때그때 빨리빨리 계산하기 좋게. 자, 그런데 공기의 분자량을 있어야 표준 물질의 분자량이 나오잖아요. 자, 여기 보니까, 표준 물질의 밀도나, 표준 물질의 밀도는 우리 공기의 밀도 했는데, 분자량이면 공기의 분자량을 알아야 되잖아. 공기의 분자량은 28.96g이다. 28.96g. 왜? 질소, 산소 합쳐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 공기 안에 들어있는 물질들이 좀 아는 척하게 써야 되면 이래 쓰면 안 되는데 나도 참 안타깝습니다. 그죠?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노가 들어가서 이 정도 나오더라. 뭐 이렇게. 그리고 대상 물질의 분자량 주어지겠죠. 주어집니다. 요것도 여러분 사실 얘도 공기의 분자량 28.96은 알고 지나가자. 영도시 1기압일 때 1293을 알고 지나가듯이 공기의 분자량도 28.96도 알고 지나가면 좋겠다. 왜? 계속 쓰입니다. 그죠? 그때마다 뭐지 이라는 것보다는 좀 뭐랄까 그냥 머릿속에 있으면 바로바로 꺼내 쓸 수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저는 좀 했으면 좋겠고. 자, 비최적. 최적입니다. 최적. B. 최적은요. VS라고 쓰고 밀도분의 1입니다. 밀도분의 1. 최적. 비최적. 당연히 최적이니까 루베의 킬로그램 쓰거나 세제곱센치의 그램을 쓰거나 이렇게 표현되고요. 자, 샤를의 법칙, 보일의 법칙 제가 이렇게 또 여러분들 알아보기 쉽게 샤를 선생님, 보일 선생님 정말 고맙죠. 자, 샤를의 법칙에 보면은 일정한 압력이 주어진다 그러면 온도와 부피는 비례하더라. 온도가 올라가면 부피가 커지더라. 그죠? 온도가 내려가면 부피가 작아지더라. 그죠? 요게 샤를의 법칙이에요. 자, 보일의 법칙은 일정한 온도에서 부피와 압력은 반비례하더라. 부피와 압력은. 온도가 똑같은데, 또 설명, 주사기 자꾸 그린다, 그죠? 이런 주사기가 있는데, 손가락을 이렇게 막았어요. 그죠? 자, 일정한 온도라고 봤을 때, 압력하고 부피하고 반비례합니다. 그죠? 자, 압력을 줬더니 부피는 작아짐. 반비례했죠? 이 말이야, 이 말. 이게 보일의 법칙이고, 샤를의 법칙은 일정한 압력이 주어져 있는데, 그죠? 여기를 막 불로 데웠어. 데우니 공기가 더워졌어. 이게 뒤로 밀려요, 안 밀려요? 밀리죠. 온도가 올라갔더니 부피도 커졌더라. 이 말이야. 이게. 어떻게 보면은
같은 말일 수도 있는데 우리 보일 선생님은 온도는 가만히 냅두고, 그죠? 불을 여기서 지피는 게 아니라 온도는 가만히 냅두고 부피와 압력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부피와 압력 가지고. 샤를 선생님은 압력은 가만히 냅두고 불을 지펴가지고 온도 가지고 부피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똑같이 부피를 보는 거는 맞습니다. 다만 압력을 주느냐 온도를 주느냐의 차이에 압력을 주는 거는 똑같은 압력에서 불을 지펴주는 거는 우리 샤를 선생님. 그죠? 불은 안 지피고 온도가 일정한데 압력을 가하는 거는 부피가 작아지는 거는 보일 선생님. 그런 말이에요. 어떻게 이런 생각들을 해내셨는지. 지금 우리가 이거를 알고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죠. 당연하고 마땅한 거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이렇게 생각해내가지고 정리를 해주셨으니 우리가 이렇게 쉽게 계산을 할 수가 있더라. 자, 보일 샤를 비체적은 우리 그 샤를 선생님 보일의 법칙, 샤를의 법칙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요거 다음 시간에 보일 샤를의 법칙 제대로 한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